안녕하세요. 단독자TV 단독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헤겔 역사 철학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한 몇 편의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 철학 강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제 제가 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헤겔 역사 철학 강의. 이 책이 사람들이 이제 얼핏 딱 들으면 좀 상당히 어려워 보일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쭉 한번 본 결과 그렇게 뭐 일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이 들었을 때도 뭐 그렇게 뭐 난해하거나 혼란스러운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게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만큼 또 내용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세계 역사에서 헤겔이 가장 중시한 게 바로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헤겔에게 있어서 정신은 한마디로 그 자유로운 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이퀄 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신을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단순히 생각하는 그 자체만을 정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헤겔은 생각을 했습니다. 헤겔은 이러한 정신에 대해서 이제 이성과 상당히 유사하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헤겔은 이제 이 이성이라는 것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란 말이라고 이제 막상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혼란이 오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점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자 지배자가 바로 이성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지배자이자 주인인 거죠. 왜 그런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면. 따라서 이제 세계의 중요한 사건과 역사들이 있겠죠. 뭐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역사는 쓰여져 내려가고 있고 과거에는 또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수백 가지, 수억 가지의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이 세계의 중요한 사건과 역사들은 전부 다 이 세계 역사라는 것이 이 이성이라는 것의 힘, 이 이성이 지니고 있는 이 힘에 의해서, 이성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일어난다. 라고 봤던 겁니다. 헤겔은. 예. 그리고 이게 일어나고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발전까지 한다라고 헤겔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의 과정이 이성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발생하고 발전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성의 지배하에 이 이성이 이끌며 진행될 것이라는 헤겔의 생각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성 그 자체가 목표가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성의 목표가 있겠죠. 목표.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이성은. 이게 바로 역사를 이끄는 것이 바로 이성의 목표라는 겁니다. 헤겔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역사라는 것은 결국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헤겔 입장에서는. 반드시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 마치 뭐 have to must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네,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 그것들이 일어난 것이 역사라고 봤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헤겔은 이제 이 세계의 역사라는 것을 겉으로 단순히 드러난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단순한 일들,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어떤 인과관계로서만 파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살해당했다. 뭐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사라예보 사건이 이제 원인이 됐었죠. 오스트리아 황태자 관련해서. 그 사라예보 사건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1차 세계대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면 이거다라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헤겔은. 자, 눈에 보이는 사실과 이런 원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역사가들이 발굴해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구나 하고. 근데 그 속에 숨겨진 원인과 근거,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일들은 이런 역사가들이 단순히 뭐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헤겔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헤겔은 이제 역사를 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를 안다. 역사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예,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건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이러한 사건을 아는 게 아니라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속의 이념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헤겔이 말하는 것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역사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냥 사건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몇 년도에 일어났다 발생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건과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이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헤겔이 말하는 역사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헤겔은 이러한 이념이라는 것, 이 이념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철학을 공부하는 철학자들이 할 일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자, 이 말은 역사가가 할 수 있는 일들, 역사가가 해야만 하는 일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이 역사가의 일이 정해졌다라는 이러한 일종의 한계를 규정짓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헤겔이 말하는 이러한 역사 철학에서, 이 헤겔의 역사 철학에서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이냐? 결국 역사적인 일어난 사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이라든가 날조라던가 아니면 뭐 편협한 사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친근한 자기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묘사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성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성. 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과장 날조 묘사가 아닌 이성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헤겔이 말하는 이러한 역사 철학에서 필요한 게 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헤겔은 이제 이 세계를 이성적으로 보는 자에게 세계 역시 이성적인 모습을 제시한다라고 직접 말을 했습니다. 이건 쓰겠습니다. 세계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본다라고 칩시다. 이성적으로 봄. 이런 사람들에게 세계 역시 이성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이성적으로 보는 사람들 앞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성적인 모습이라는 건 뭐냐? 근원 그리고 원리, 근원과 원리 이런 추진력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추진력, 근원, 원리, 추진력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게 이성적 모습이고 이러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의 근원, 원리, 추진력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게 됨. 세계가 이성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이성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념적으로, 그리고 그 내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세계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그 근원과 자신 속의 원리와 추진력을 드러내고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헤겔은 이 세계의 역사라는 것을 결국 이성이 사람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봤던 거예요. 세계의 역사라는 게 있죠. 이 역사라는 것은 뭐냐? 이성이 사람을 통해서 하겠죠. 이성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결국 이성이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이성은 원래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라는 이 일종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헤겔의 입장에서는. 이 이성은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직접 활동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러한 목표 같은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헤겔이 봤을 때. 이렇게 이성이 행동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겠죠. 이용. 악용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용함으로써. 그러면 이성은 이성적인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 왜 사람들을 통해서 이성은 행동하고 활동하게 만드는가? 왜 사람들을? 그것은 바로 이성이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역할이 무엇일까? 그럼 이성이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 라고 봤을 때 헤겔은 이 이성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라던가 이 역할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세계의 목적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목적. 이 세계가 목적으로 하는 것과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적 목적과 역할은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헤겔은. 자,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를 전제하냐면은 실현됨을 전제로 하죠. 그죠? 실현되지 않는 목적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실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성의 뜻을 안다라는 것, 이 이성이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 이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실현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관념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라는 의미고 결국 이성은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성이 행동, 활동으로 현실에서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성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계 역사가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변화하고 발전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이 이성은 자신이 활동하고 행동을 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이성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이 세계가 목표로 하는 목적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은 결국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 세계의 역사를 완성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변화와 발전은 이성이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고 활동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생각을 하면은 좀 되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만 들으면.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한 두세 번, 네 번, 한 10번 정도 반복해 보시면 더 좋고,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복해서.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성이라는 것은 결국 해결에게 있어서 이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특징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하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내 뜻대로 움직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정신의 특징이고, 이것은 바로 실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순수한 정신 상태예요. 순수 정신 상태 그 자체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특징 중에 이 두 번째 거를 바로 개념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해결은 생각을 했습니다. 순수 정신 상태는 개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 이러한 개념 상태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으로서 정신 상태로서만 머물고 있는 것은 그 장점이 뭐냐? 이 추상성, 이 개념의 추상성이라는 것이 바로 상황이나 어떤 특정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적용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 가능. 예,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이렇게 적용하는데 유리하다라고 봤던 거고, 이러한 것들이 뭘 의미하냐? 궁극적으로는 일반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원리. 자, 장점이 뭔지 아시겠죠? 순수 상태로서의 이성과 정신은 개념으로서의 장점을 지닌다. 그것은 추상성이고, 한마디로 상황과 조건과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결국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리로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수학 공식 같은 것들을 이제 해결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 공식 같은 것들을 이제 이러한 순수 정신적인 개념으로서 해결은 볼 수 있다라고 봤던 거고, 반면 이 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실천적인 특징이 있죠. 이성이 현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이러한 실천적 특징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현실이라는 것이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방금 가변적이기 때문에 개념으로 말고가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현실이 조건과 상황이랑 이렇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정신으로서 개념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자, 현실에서는 이 현실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씩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 그래서 현실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현실에 적용되는 순간 이 개념이 조금씩 변화해서 다른 모습을 지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개념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뜻이 없다면 우리는 이 이성이라는 것을 알거나 이것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달성하냐면 당연히 현실에서 달성하겠죠. 자, 현실에서 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거나 달성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다가 약간 말이 꼬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순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추상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범위에도 일반적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실천적인 이러한 것들,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단점으로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겔은 뭘 말하냐? 이런 이성이라는 것들이 정신이 개념으로서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면 이것이 현실에서 이것을 알아내거나 달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어려워진다,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해겔은 결국 이를 통해서 무엇을
결국 정신에게 있어서 개념으로서의 순수 정신 상태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념으로서의 순수 정신 상태라든가, 아니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죠? 실천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현실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특징. 아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특징이 바로 이거였죠. 이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 역사와 이성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개념과 실천적인 성격이 둘 다 필요하다. 한마디로 병행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이제 정신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 정신이나 이 이성이라는 것, 이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성과 정신의 본질, 헤겔이 말했던 이성과 정신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